자, 이번 강의에는 계속해서 부동산학 총론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류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지 분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세트가 나지와 건부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개의 토지의 서로 간의 차이점을 양자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지라는 땅 접근을 좀 해볼게요. 이 나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체, 누드, 그렇죠?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벌거벗을 나자거든요. 그래서 나지는 한자말대로 해석하면 벌거벗은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맨 땅이죠, 맨 땅. 그래서 나지 개념 접근하실 때는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네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모든 맨 땅을 다 나지라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지 조건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두 번째로 보시면 뭐가 없는 토지요?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즉 다시 사법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 토지를 쓰려고 보면 각종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대출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토지에는 소위 저당이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사법상의 권리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야 되지 나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를 떼봤을 때 토지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인 것이 바로 나지의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지는 건물도 없고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결국 굉장히 깨끗한 맨 땅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죠. 그래서 완연하게 건축의 편리성이 보장된 좋은 토지입니다. 이걸 나지라고 하죠. 근데 보통 맨 땅도 맨 땅이지만 그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할 수 있죠. 자, 그걸 나타내는 개념이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땅,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건부지는 기존의 얘가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다 하면 땅 한 글자 가시면 되는 거죠. 얘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면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토지에 부착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건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건축을 할 때는 나지를 살 수도 있고 건부지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땅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마는 맨 땅이란 얘기고 얘는 맨 땅인데 그 위에 뭔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착된 게 새로운 건축에 도움이 될 만한 거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 부착물이 축사라든가 돼지우리 이런 것들, 그쵸?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펜션 지으려고 땅을 살 때는 그러면 이런 맨 땅을 사는 게 좋다? 아니면 축사가 붙어있는 땅을 사는 게 좋다? 당연히 빈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기 편하니까 나지가 좋겠죠.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그럼 1번, 같은 조건의 토지라면 무언가 거추장스럽게 붙어있는 땅보다는 완연한 맨 땅이 좋다. 얘가 유리하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한번 비교해보자면 이 나지가 아무래도 건부지보다는 토지를 활용하기가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땅값은 같은 조건이라면 뭐가 비싸다? 네, 나지가 비싸죠. 다시. 나지는 땅을 쓰기 편하기 때문에 나지의 땅값이 건부지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인데 얘를 거꾸로 주어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나지가 비싸다고 했으니까 건부지가 싸단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부지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보세요. 건축물이 쓸데없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나지보다는 감소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어서 가치가 떨어진다. 건부 감가는 그러면 나지가 비싸다, 건부지가 비싸다. 네, 나지가 비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토지 가치의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땅을 쓰기에는 기본적으로 맨 땅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지와 건부지의 차이가 되겠죠. 자, 다음 토지. 이 토지 분류 중에 마지막인 맹지와 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맹지, 대지는 둘 다 토지 나누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맹지라는 것과 대지라는 거 먼저 말로 정리하자면 맹지는 땅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공도로, 그러니까 공도,
이 국도 같은 일반 도로와의 접속면이 없이 고립되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얘는 눈이 먼 땅이다 해서 맹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맹지 좋아요, 나빠요? 일단 도로와 붙어있지 않으니까 나쁜 땅인 것 같죠, 느낌상.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맹지가 나쁜 이유가 바로 이러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 땅이. 그래서 맹지는 건축이 불가한 땅이다. 다시. 그럼 접속면이 없고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자가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건축하는 대자가 아닙니다. 자, 이 대자는요. 한자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밑에 옷 의변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자루대자라고 합니다. 자루대자. 다른 말로 하면 자루 모양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도로 일면이 좁은 통로에 의해서 어느 한쪽은 도로와 그래도 접속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자루 모양이다 해서 얘를 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이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갑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갑의 토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을의 토지가 있고요. 이것도 아래쪽으로 도로와 이렇게 접속해 있는데 그랬을 때 중간에 텅 빈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도로와 어떠한 접촉면도 갖지 못하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땅. 이 부분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건축이 안 되는 거죠.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갑토지나 을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와 전면을 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와 이렇게 일면을 붙여놓으면 그 땅이 바로 이 자루 모양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대지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갑과 을의 토지가 있는데 바로 접속면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모양이 바로 뭐랑 같다는 거예요? 자루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대지라고 합니다. 맹지와 대지의 차이는 뭘까? 맹지는 여기 모가지가 없는 거예요. 접속면이 없다고요. 그리고 대지는 맹지를 건축화해 놓으면서 접속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맹지는 시험에 늘 나오는 게 공도, 도로와의 접속면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가 안 된다? 건축이 안 돼. 근데 대지는 접속면 내놨죠? 그러니까 얘는 전면이 있다. 전면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뭐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정의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총론의 세 번째 파트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토지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하십니다. 토지의 특성. 정확히 말하면 이 파트는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파트거든요. 우리 총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부동산들의 특성을 잘 밝혀야지만 뒤에 이론들을 잘 펼쳐나갈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지금 배우지만은 전 과정에 걸쳐서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더 굉장히 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한번 배워볼 텐데 먼저 기본적으로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 자연과 인문으로 나눠지니까 체계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적이란 말에는 자연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의 특성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타고났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천적. 그리고 본래 원래 그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 성격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본원적, 선천적, 불변적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특성이 시험에서 훨씬 많이 나오고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별표인데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얘가 이제 기본 자연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긴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벌써?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인이 들어가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뭐하면서 활용하면서 사람 때문에 생기는 땅의 특성입니다. 그럼 사람이 그 특성을 부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습득되어진 뭐라고요? 후천적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인공적이죠. 특징이. 인위적. 그리고 얘는 누가 땅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인문적 특성을 뭐 예를 들면 용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인간이 토지를 활용하니까 용도라는 게 생기고 용도가 토지가 다양하죠. 이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법적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 누가 합치냐고요? 사람이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인간이 들어가 있으면 그놈을 묶어서 뭐라고요? 인문적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자연적 특성을 타고나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거 타고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연적 특성인데 어머님이 날 낳으셨지만 의사님이 날 기르신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 의사님이 날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의술이 들어가서 눈을 째고 코를 올리고 입을 막 해. 그래 성형하잖아요, 얼굴을. 그거를 인문적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들은 자연적 특성에 포커싱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연적 특성 첫 번째 먼저 배우실 게 있는데 그게 기본 용어 10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특성을 이제 부동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동성은 의미 자체가 부동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부동, 움직이지 아니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타고나는 거죠, 땅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토지는 특정 위치에 짱 박혀 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근데 이런 게 중요해요. 초반 공부할 땐. 부동성 하면 아무리 지리적 위치에 고정성 하면 뭐해? 이게 내 거가 되려면 내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뭐 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 엄마, 부동성이 뭐예요? 그럼 아들한테, 아들아,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야.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는 특성이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능력.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야, 땅은 말이야 짱 박혀 있다고. 야, 자동차 굴러댕기지. 그럼 자동차 굴러댕기는 거랑 다르게 토지는 한 자리에 그대로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 부동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 어쨌든 지리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위치가 확실하게 픽스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 불가네. 자, 2번 보시면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러한 의미나 정의 자체를 내진 않겠죠? 부동, 그럼 누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시험 진짜 내는 건 뭐냐면 토지는 부동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활동을 할 때는 어떤 특성이 생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이 부동성 때문에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죠. 그래서 그 특성을 제가 대략 5개 정도 써놨는데 이걸 아주 잘 이해하고 종국에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좀 합시다. 암기는 뭐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을 키워드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재산과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산이 구별이 되는 거죠. 자, 동산과 부동산 자체 요 두 가지 차이가 생기는 게 부동성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내 거다라고 본인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동산은요, 이게 내 거로 인정이 되려면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걸 점유라고 합니다. 그럼 점유로서 본인의 소유권 인정이 되는 거고 부동산은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이렇게 껴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을. 그럼 이게 내 거라고 확실하게 뭐 해야 돼? 서류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기입니다. 등기. 그러니까 점유와 등기 이렇게 나눠지는 이 물권 변동 공시 방법의 차이도 다 뭐다? 부동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토지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시장이 국제화된다는 거고요. 자, 얘는 별표 칩시다.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자, 여기로 보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서울 토지시장이 있고 여기 부산 토지시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말이죠. 서울은 땅이 부족한데 부산은 막 땅이 남아 돌아. 그러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야, 여기로 땅 좀 남는 것 좀 보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왜 없죠? 이동이 안 되거든요. 부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모질라면 모질라는 대로, 여기면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니들 알아서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 토지시장, 부산 토지시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토지시장이면 그냥 그 지역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라는 말은 국한된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왜 우리가 국지성호우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지역적으로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 생기는 게 뭐 때문이다? 부동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토지 시장은 그래서 무슨 시장? 지역 시장이 된다는 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외부 효과라는 것도 생긴다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지가 그 자리의 위치가 고정된다고 했죠. 얘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고정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의 영향에 노출이 돼요? 주변 환경. 주변에 뭐가 있느냐가 거의 땅값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가령 주변에 지하철이 뚫릴 수도 있고 주변에 납골당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생기는 거 다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자, 그것을 이제 무슨 효과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 특성.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토지 부동산 감정 평가할 때는 주변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집값의 판단에는 주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땅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땅 보러 가기가 귀찮아? 그러면 택배 보내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땅을 사려면 네가 보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 다시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으로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런 활동을 우리가 무슨 활동이다? 임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활동은 무조건 현장 조사 활동이다. 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임장 활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뭐에서 파생이 된다? 부동성에서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의 첫 번째 주자로서 여러분들이 부동성을 배우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특성들 얘기는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